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진짜 가난은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비어 있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젊은 시절 나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생각으로 과연 10년 후에 나는 달라질까?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었다.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생각이 늘 지금에만 머문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기술, 투자법, 비결을 끊임없이 찾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관점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하루 24시간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 시간을 어떤 생각 구조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는 달라진다. 누군가는 평생 노동자로 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수백 명의 삶을 움직이는 리더로 성장한다. 나 역시 처음부터 부유했던 건 아니다. 공장을 세우면 불이 나고 은행 문을 두드리면 대출 거절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를 물었다.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의 궤적을 바꾸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투자 기법을 찾고 인맥을 쌓는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단 하나, 생각의 구조다. 돈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생각이 틀리면 노력은 엇나가고 방향이 잘못된 지도로는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 나는 젊은 시절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돈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았다.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였다. 돈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돈을 도구로 삼는 사람은 자유롭다. 이 깨달음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나는 돈보다 생각이 먼저라는 원칙을 세웠고 그 후로 모든 결정의 기준이 달라졌다. 사업을 확장할 때도 위기가 닥칠 때도 나는 먼저 머릿속 지도를 점검했다. 이 생각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묶고 있는가? 실패는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속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분석하라. 불확실할수록 감정이 아닌 숫자와 논리를 보라. 막연한 공포는 이성 앞에서 무너진다. 돈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가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방법은? 을 물어야 한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을 산다. 하지만 부자는 내일을 산다. 그 차이가 단순해 보여도 세월이 쌓이면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로 벌어진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쓰고 부자는 내일의 자유를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 나는 공장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힘들어도 10년 후 이 공장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신념 하나가 나를 버티게 했다.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씨앗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짜 미래를 소유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세는 습관보다 생각을 세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은 늘 묻는다. 지금 내 생각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잃는 순간 사람은 멈춘다. 그리고 멈추는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앞질러 간다. 생각을 고쳐라. 그 한 줄의 결심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쓸 것이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멈췄기 때문에 시작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셀 수 없는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회사를 구한 건 자본이 아니라 신뢰였다. 돈은 위기 때 흩어지지만 신뢰는 위기 때 모인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우리는 돈보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다. 그때 깨달았다. 신뢰는 통장 속 숫자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돈도 인맥도 보증인도 없었다. 은행은 나를 믿지 않았고 거래처는 계약을 망설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돈을 벌려면 먼저 신뢰를 벌어야 한다.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쫓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돈을 쫓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을 쫓는다. 돈은 사람을 모으지 못하지만 신뢰는 사람을 움직인다. 한 번은 거래처가 연달아 계약을 파기하고 은행 상환 기한이 다가오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한 협력사 대표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 어려우시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시간과 믿음을 빌려준 것이었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신뢰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돈을 잃어도 신뢰를 지키면 언젠가 회복된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결국 종이 더미일 뿐이다. 나는 사람을 고를 때 이렇게 물었다. 이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가? 보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를 먼저 본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돈을 벌면 신뢰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신뢰가 돈을 부르고 돈이 신뢰를 시험한다. 돈은 신뢰의 거울이다. 당신이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본다. 한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에 작은 거짓을 써 넣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한 줄만 바꾸면 회사를 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살기 위해 신뢰를 팔면 결국 더 큰 죽음을 맞는다. 그 선택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후 세상은 나를 믿기 시작했다. 정직은 가장 오래 남는 전략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신뢰를 쌓은 사람만이 부를 오래 유지한다. 돈보다 먼저 고쳐야 할 건 사람을 대하는 생각이다. 사람을 거래의 도구로 보지 말고 인생의 동반자로 바라보라. 내가 만난 진짜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돈은 잠깐 머물렀다 떠나지만 신뢰는 대를 이어 남는다. 나는 인생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다. 돈은 숫자이지만 신뢰는 생명이다. 돈은 모아야 늘어나지만 신뢰는 나눌수록 커진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믿는다. 은행의 담보보다 시장의 평판보다 더 강력한 자산은 당신을 믿는다는 한 문장이다. 나는 평생을 경영의 길 위에서 살았다. 그 여정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세상은 생각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 바꾼다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아직이 평생이 된다. 실행 없는 생각은 그저 머릿속 장식품에 불과하다. 젊은 시절 나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두려움이었다.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그런 생각들이 나를 붙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생각이 실패를 막아주는가? 그 대답은 아니오였다. 그때부터 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행동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감정에 휘둘린 충동적인 행동, 또 하나는 생각이 충분히 무르익은 결심의 행동. 나는 후자를 택했다. 생각이 충분히 익은 뒤 결단을 내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기업가의 길이었다. 생각이 현실이 되려면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각, 결심, 실행, 반복. 이 네 단계가 순환될 때 인생은 비로소 움직인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단계에서 멈춘다. 생각은 많은데 애서 끝난다. 하지만 부자는 네 번째 단계, 즉 반복에서 성장한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같은 습관을 지켰다. 계획을 세우고 어제의 실패를 점검하고 다시 수정했다. 그 단조로운 반복이 회사를 키웠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행동은 단 한 번의 용기가 아니라 수천 번의 반복으로 완성되는 의지의 예술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좋은 생각은 많은데 왜 자꾸 실패할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생각이 아직 땅에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야 싹을 틔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은 절대 자라지 않는다. 물과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에는 행동이라는 물, 반복이라는 빛이 필요하다. 나는 첫 공장을 세울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 지금 시국의 제조업이라니 미쳤어요. 하지만 나는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다. 대신 배움을 계산했다. 이번 시도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그 단 한 번의 결심이 내 인생을 바꿨다. 실패의 대가는 크지만 시도의 대가는 영원히 남는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늘 변명으로 가득하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나중에 더 준비되면. 그러나 완벽한 시기는 오지 않는다. 행동이 완벽을 만든다. 게으름은 결심을 썩게 한다. 내일 해야지라는 말이 쌓일수록 당신의 꿈은 점점 무너진다. 반면 실행은 두려움을 씻어낸다.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믿어왔다. 생각은 시작이고 행동은 증명이다. 세상은 생각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실행한 사람의 것이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진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움직인 사람이다. 그들이 현실을 만들고 시장을 바꾸며 미래를 설계한다. 나는 오늘도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머릿속에서만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손끝에서 부자가 되라. 행동이 없는 지식은 사치다. 당신의 생각이 진짜 가치가 되려면 반드시 손끝의 열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당신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움직여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생각은 방향을 정하고 행동은 길을 만든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인생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깨달았다. 돈을 많이 번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쓰고 부자는 내일의 자유를 위해 오늘을 투자한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용하는가가 결국 부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공장을 세울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공장은 10년 후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믿음 하나가 나를 버티게 했다. 부자가 된 사람은 시간의 가치를 단기적 보상에서 찾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을 즉각적인 결과가 아닌 미래의 자유를 사는 수단으로 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진짜 성공은 느리게 쌓인다. 많은 이들이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나는 늘 방향을 먼저 잡았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더 빨리보다 더 멀리를 본다. 그 방향의 나침반이 바로 시간에 대한 생각이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유혹을 받았다. 조금만 속이면 단숨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서류에 한 줄만 바꾸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거절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끝이라는 걸. 돈은 방향을 바꾸게 하지만 원칙은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나는 평생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켰다. 첫째, 정직으로 벌어라. 속임수로 얻은 돈은 반드시 배신으로 돌아온다. 둘째, 약속을 지켜라. 시간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신뢰를 잃는다. 셋째, 사람을 남겨라. 이익은 순간이지만 사람은 미래다. 한 번은 어려운 시절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길을 택했다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거부했다. 그 결단으로 더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내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부자는 원칙을 지키며 가난을 견디고 가난한 사람은 원칙을 버리고 부를 쫓는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돈은 당신의 품격을 시험한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돈보다 먼저 고쳐야 할 건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생각이다. 눈앞의 이익보다 나를 지탱하는 기준을 세워라. 그 기준이 당신의 부를 오래가게 한다. 진짜 부자는 돈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생의 또 다른 시험은 가족이다. 나는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을 뒤로 밀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회장님이지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부자는 돈으로 가족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는 한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맡겼다. 그때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하세요. 그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가족은 인생의 마지막 동업자라는 것을. 사업은 대신할 사람이 있지만 가족은 단 한 번뿐이다. 가족을 희생해서 얻은 부는 결국 모래 위의 집과 같다. 진짜 성공은 책임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공보다 더 큰 유산은 책임지는 마음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으로 가족을 지탱하려 하지만 부자는 사랑과 책임으로 가족을 지탱한다.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을 오래 가게 하는 진짜 자본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돈을 번 사람이 있지만 가족과 신뢰 그리고 원칙을 지키며 부를 쌓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 길은 더디지만 그만큼 오래 간다. 부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원칙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 그 세 가지를 지킨다면 설령 통장이 비어도 당신은 이미 부자다. 나는 수많은 폭풍을 견디며 깨달았다. 인생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돈으로 사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지만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한 번은 글로벌 불황이 닥쳤을 때였다. 모든 거래처가 문을 닫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때 나를 먼저 찾아온 건 공포였다. 이제 끝인가라는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시 세웠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신념이 그 위에 올라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길을 시작했는가? 그 답은 단순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자랑스러운 기업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신념이란 세상이 부정할 때조차 자신을 믿는 힘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신념만으로는 현실을 버틸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념이 없으면 현실을 한 걸음도 버틸 수 없다. 신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다. 그건 생각의 뿌리이자 행동의 근원이다. 나는 내 신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믿는 힘. 세상 누구도 내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둘째,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는 신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셋째, 내일에 대한 믿음. 내일이 없다고 믿는 순간 오늘은 무너진다. 이 세 가지 믿음이 나를 수많은 위기에서 구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다. 나는 태도의 힘도 배웠다. 많은 사람들은 운을 말하지만 나는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고 믿는다. 운은 하늘이 주지만 태도는 내가 만든다. 기회가 눈앞에 와도 그걸 붙잡을 태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한 번은 큰 거래가 무산되었을 때 직원들이 낙담해 있었다. 나는 회의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잃은 건 계약서 한 장이지만 얻은 건 경험 한 권이다. 그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 태도 하나가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태도는 감정이 아니다. 그건 생각의 방향이자 행동의 습관이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 불평을 삼키는 인내,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 이 모든 것이 모여 인생의 색깔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운이 없다고 말하고 부자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한다. 그단 한 문장의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운은 변덕스럽지만 태도는 영원하다. 태도를 바로 세운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선다. 그의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짜 자유의 의미를 배웠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질 거라 믿지만 나는 그 생각이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라고 본다. 돈은 삶의 제약을 줄일 수 있지만 마음의 굴레를 풀어주진 못한다. 나는 부자가 된 이후에도 한동안 불안했다. 회사 규모는 커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좁았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돈으로 얻은 자유는 잠시지만 마음으로 얻은 자유는 평생이다. 그래서 나는 비움을 연습했다. 가진 것을 나누자 이상하게도 더 많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순환의 법칙이었다. 돈은 흘러야 가치가 생기고 멈추면 썩는다. 흐르는 돈은 다시 돌아온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쫓지 말고 의미를 쫓아라. 의미를 쫓다 보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그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경영의 본질이었다. 진짜 자유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에 찾아온다. 돈을 벌어야 산다고 믿는 사람은 평생 돈의 종이 되지만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자기 속도로 산다. 나는 부의 마지막 단계가 결국 평온함이라는 걸 배웠다. 더 가지려는 욕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돈보다 먼저 고쳐야 할 건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착각이다. 돈은 삶을 바꾸는 도구일 뿐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이제 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 것이다. 진짜 자유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다. 부의 끝은 평화이고 평화의 시작은 올바른 생각이다. 생각은 유산이 된다. 집은 무너질 수 있고 재산은 흩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생각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돈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하는 법을 남기고 싶었다.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을 따르게 만들지만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돈은 순간의 힘이지만 생각은 세대를 잇는 불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긴다. 돈은 도구다. 그러나 생각은 운명을 바꾸는 설계도다. 나는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고자 했다. 그리고 인간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생각을 고쳐라. 그 한 줄의 결심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쓸 것이다.